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취임 엿새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 물가 안정 대책이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했는데요.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라면 값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취임 엿새 만에 민생 경제를 챙기는 회의를 벌써 두 번째 직접 주재하면서 서민 물가의 상징적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라면 값을 챙기라는 원론적인 주문에 그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들도 회의에 가능하면 함께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무자 설명을 직접 듣겠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들을 압박했습니다. 회의의 방점은 두 가지, 서민 물가 안정과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1차 추가 편성 예산에 이어 올해 2차 추경 편성도 지시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편성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취임 이후 연일 실적과 성과를 강조하며 공직기강을 잡아온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2차 추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경 여력과 규모, 방식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잠정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연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조항입니다. 다만 소추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법학자들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통일된 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할지에 쏠립니다. 서울고법 2건, 서울중앙지법 1건, 수원지법 2건 등 모두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당일 예정됐던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은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법원장은 재판부 개별 판단이 원칙이긴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나온 결론이니 다른 재판부도 존중할 것 같다고 했고 수도권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각 재판장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다들 비슷하게 처리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도 속속 재판 중지를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은 개별 재판부의 몫이라 모든 재판이 중단될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로 옮겼던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라인에 맡기도록 한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2건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인사검증을 맡겼던 조치들을 모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6월 4일자로 원대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만을 바꿔 편법적으로 인사검증단을 꾸렸다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 시행령을 이번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국회가 새 특검법을 어제 정부로 이송했고 처리 시한은 15일인데도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이고 과거엔 특검법을 내내 반대해왔지만 이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뿐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새 특검법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오늘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이후 발생한 LA 시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체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이후 시작된 LA 시위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전격 투입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반발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고 자신도 군 투입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정확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려 비판했습니다. 사태를 격화하고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거라며 가만히 있는다면 다른 주에도 같은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상대로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LA 시장도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If these random raids were going to happen, then there was going to be the danger of a backlash. The National Guard, and it felt like fuel for a fire that was unnecessary.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자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또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뉴섬 주지사와 LA 시장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자신도 찬성한다며 갈등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Gavin likes the publicity, bu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thing. 동시에 전문 시위꾼들이 있다며 감옥에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The people that are causing the problem are professional agitators. They're insurrectionists. They're bad people. They should be in jail.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56명이 체포됐다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LA 경찰국장은 폭력성이 강해지고 있다며 시내 전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위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와 차기 대권주자 뉴섬 주지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요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축출과 보수층 결집을 동시에 노리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